동지의 언어입니까 그게? 자기가 안 지키면서 자기는 그걸 지키라고 요구를 해. 이러니까 내로남불 욕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신문 딱지 달고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는 얘기 안 해요. 문재인 정부 성공한 정부로 아마 인식할 겁니다. 그게 성공한 정부예요? 그거 미친 소리지. 근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흔드냐고 당신들이. 그러니까 문어게인 소리를 듣는 거야. 잘하는 정부를 왜 흔드냐고요. 밥 먹고 할 짓이 없습니까? 왜 잘하고 있는 정부를 왜 흔들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또 외쳐? 양심이 있습니까? 제가 뭐 가급적이면 저도 뭐 실명까지 거론해서 하는 거를 원치는 않는데 이건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강욱 의원은 지금 제가 오늘 본 방송만 어제 포함해서 2개예요. 어제 포함해서 2개. 제가 다 들어봤어요. 심지어 어제는 또 어떤 방송 나와가지고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들 떨어뜨리고 싶다는 거야. 떨어뜨린다는 게 뭐예요? 의원직 배지 못 달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당행위를 하고 싶다는 거지. 자기가 민주당원인데 조국혁신당 당원 아니잖아요. 민주당원이잖아 정확하게. 근데 민주당원인데 그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합당 반대파들 있잖아요. 배지를 떼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거기 자기가 출마해서라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그럴 능력만 있으면 이번에 뭔가 이렇게 분탕질에 책임 있는 사람들 지역에 내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 표라도 갉아먹어서 떨어뜨릴 수 있으면 나가고 싶더라고. 진짜 내가 심정적으로는. 근데 그분들은 저 총선이야. 지방선거 아니야. 아니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도 있잖아.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내가 진짜 별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 너무한 거예요 정말. 아니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구별이 안 됩니까 그게? 에?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방송을 일주일에 25개를 하고 시방쇼에서도 제가 뭐 매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고 싶은 말. 근데 어떻게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이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더니 대통령 뜻을 계속 팔아. 강북구 빼북 근거로.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아니 그러니까 논증을 못합니까? 그 논거를 가지고 입증하면 되잖아 자기 주장을. 그거 못합니까? 가만히 있든가. 왜 그걸 자꾸 권위에 기대가지고 그 정확합니까? 최강욱 의원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래잖아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합니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본인 얘기하면 국민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단한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기백 있는 분 아닙니까? 뭐 전당원 투표한다면서요. 전당원 여론조사 한다면서요. 그 기백을 꺾었는데 그 누가 꺾었어요? 여론이 꺾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또 왜 그러는 거야 또. 근데 이러면은 또 나보고 또 갈라친다 그럴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합당을 던져 헛소리를 해. 헛소리라고 지적을 해. 그럼 또 나보고 또 갈라친다는 거야.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 논증이 맞아요? ABC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민주당원이 민주당 의원들 나가가지고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아 나는 진짜 요즘에 내가 이상한 건가 남이 이상한 건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은 또 원한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진짜 나중에 한번 어디 방송에서 한번 뵙시다 진짜로. 대화 좀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진짜로 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동지의 언어를 안 쓴다면서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정찬 대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쪽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할까요? 뭐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당원분들의 걱정을 좀 생각하셔서 좀 지나친 발언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날선 언어 같은 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한 의원과 한 국무위원 간의 대화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국무위원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 지목된 국무위원들 그 의원이든 아직 당원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제출해서 포렌식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그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왜 저 같은 사람 징계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월하게 하더니 정작 이렇게 당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높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지 실질적인 조사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집중 공격 그 다음에 그 합당의 상대방인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나친 모욕성 공격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막 합쳐져 가지고 이거를 건강한 토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분란이고 난사일 뿐이지. 지금 이제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합쳐도 합치자.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주도해가지고 합당을 하자. 지금 이렇게 감정의 골을 깊게 계속 파는 시간들이 이어지면 선거 후에 합당을 한다는 것도 그 수월한 일일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하나가 되자는 큰 길에서 보자면 합당을 하든 말든 또 선거 전에 하든 선거 후에 하든 지금 이 난사하는 언어가 과연 동지를 향한 언어인지 이걸 좀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가 상대를 향해서 그런 언어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당원분들도 좀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 제발 좀 생각해 보시고. 나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언어가 지나쳤다라든지 왜 그렇게 말을 좀 강하게 하느냐 비판할 수 있죠.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동지의 언어를 안 썼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최강욱 의원이 본인은 나가가지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떨어뜨리고 싶대. 동지의 언어입니까 그게? 자기가 안 지키면서 자기는 그걸 지키라고 요구를 해.
싶대. 이러니까 내로남불 욕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매번. 물론 비판할 수 있지. 그럼 비판하면 자기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떨어뜨리고 싶대. 제가 뭐 오늘 정도 돼서는 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친문 세력들, 제가 이제 문어게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어게인 세력의 부활,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 뭐 최강욱 의원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전제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저와 같은 뉴 이재명들이 최근에 뭐 여러 인사 논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이상하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이진년 부원장. 뭐 이것도 문제가 없다면 왜 철회합니까? 계속 유지하시지? 어쨌든 또 철회는 했어. 뭐 문제는 있나 봐요. 서남석 법률특보, 전준철 특검. 여기도 또 다 날라갔어. 팩트죠, 여기까지도. 이번에 뭐 황희 전략공천위원장, 전해철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싹 다 물 밑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 위로, 수면 위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해요. 같은 당이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냐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릴게요. 왜 이해를 못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민석이죠. 이화영 지사 변호인인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하고 원팀 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장 가려다가 못 간 분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지금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친문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대전제는 당연히 친문 인사들이 있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문재인 정권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깊숙이 일하신 분들, 네. 예를 들면 조국 최강욱 이런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친문 딱지 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게 저는 막자는 겁니다. 친문 인사들 다 집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친문 중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대는 걸 제가 왜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왜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위험하냐.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는 얘기 안 해요. 문재인 정부 성공한 정부로 아마 인식할 겁니다. 근데 성공했습니까? 자기네 정부 검찰총장 윤석열이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내줬는데 그게 성공한 정부예요? 그거 미친 소리지. 근데 성공했다고 생각해. 반성과 성찰을 안 합니다.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길을 자꾸 문재인 스타일로 진영과 이념과 이분법적 도덕, 선악적 구도로 자꾸 정책을 도덕화시켜요.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를 흔들어. 박은정, 뭐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합니까? 비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왜 그럼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치명적이냐? 최강욱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요? 그렇게 해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힘을 잃어. 뭐 지금이야 대통령님이 고군분투하고 정말 백조가 떠 있으면 밑에서 막 오리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을 겨우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힘이 빠질 수도 있어. 그랬을 때 만약에 박은정, 최강욱 같은 스타일로 문재인 정권 때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 흔들고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교체돼요.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걱정해. 왜냐면요, 저는 솔직히 저에 대해서 욕하시는 거 올리셔도 저는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저는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윤석열 정권을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과도 제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제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잘못이니까. 인정하거든요. 겸허히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동시에 그 욕을 먹으면서 제가 마음에 다지는 게 뭐냐면요, 다시는 윤석열 같은 퇴행적인 정권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정부같이 유능한 정부가 들어섰다가 여기서 만약에 삐끗해가지고 정권 내주잖아요. 더 큰 퇴행이 들어와요. 지난 3년간 이재명 정부 내지는 문재인 정부 말미까지 윤석열 검찰하에서 이재명 죽이기가 없었습니까? 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있죠. 아니 그거 부인할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도? 없었어요? 이재명 죽이기를 누구보다 우리가 눈앞에서 봐서 지금 전준철, 서민석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최강욱, 박은정 같은 부류의 교조적이고 이념적이고 진영적이고 도덕적 이분법에 빠진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흔들어 제껴가지고 0.56% 차이로 만약에 정권을 내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1번으로 다칩니다. 그 다음 저도 죽을 거예요. 이제는. 왜? 그 사람들하고 이제는 제가 대척점에 있으니까. 저는 뭐 저 죽는 건 상관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총리라고 하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친문 인사 아니에요? 이것도 부인합니까? 친문 인사 맞잖아요. 여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도 꽤 길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수 총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가 있어? 내란 세력의 품에 가 있지 않나? 거기는? 이런 걸 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죽이려고 해? 친문에서 누가 죽이려고 해? 왜 갑자기 니네 허수아비 유령 때리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설명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때 백투 어게인 윤석열 그다음 이낙연이 지금 어디가 있냐 그럼 설명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부터도 이게 위험해지고 대한민국이 위험해지잖아요. 저는 그걸 막자는 거예요. 제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욕하셔도 저는 솔직히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 난 욕 먹어야 되니까 잘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나라를 막자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지만이 내란을 진압하고 다시는 이런 퇴행의 역사를 반복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이 이념적이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조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면은요 저는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해를 못 하고 뭐 계속 엉뚱한 소리들을 해내는데 신인규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히스토리들이 계기가 되고 또 배경이 됐기 때문에 미리 사전 경고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심각하냐 이거. 전준철, 서민석 안 심각해요? 왜냐면 인사로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진년 안 위험합니까? 저만 위험성을 느껴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지난 3년을 받고 이낙연이 지금 어딜 갔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안 위험하냐는 거야. 위험하지. 지금도 사법부가 계속 카드 만지작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위험하잖아. 그걸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게 제 주장인데 아니 솔직히 최강욱 의원님 나와보세요. 이재명 정부 힘 뭐 실어줬어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매일 정부 때리기나 하고 아니 박은정 최강욱 동급 아닙니까? 비슷해. 둘이 하는 얘기들이 비슷해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지원했습니까? 지원한 게 없어요. 그래놓고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는데 그러면 서민석 법률특보 괜찮네.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문 어게인을 어떻게 참냐고.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황당하지. 최강욱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같은 부류를 제가 대명사로 소개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우면서 그 말을 해야지. 말과 행동이 늘 다르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판받습니까? 늘 이재명 정부 성공 원팀을 얘기해.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팀 아니래요. 원보이스 좀 내달래요. 국어가 돼야 되잖아. 원보이스를 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투보이스라는 얘기니까 원보이스를 내달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건 있어요. 여당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쓴소리를 해야죠. 그래야 건강한 당정 관계지. 근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흔드냐고 당신들이. 그러니까 문어게인 소리를 듣는 거야. 잘하는 정부를 왜 흔드냐고요. 밥 먹고 할 짓이 없습니까? 왜 잘하고 있는 정부를 왜 흔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낙연이 지지를 했던 김문수 같은 퇴행 세력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그럼 지난 3년을 우리가 뭐 헛걸 본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반복된다는 거야.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황희, 서민석, 이진년, 이재영, 전준철 등등등에 대해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표현을 해. 뭐 친문이 이재명을 언제 죽이려고 했냐고? 이낙연 대표가 왜 김문수한테 갔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설명을 좀 해봐. 아니 조이대 못 봤어요? 이번에 정치 개입하는 거? 난 봤는데 지난 5월 1일에 작년에 보고 황당해가지고 그때 조이대가 정치 생명 끊으려고 하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민석 임명해도 괜찮다고? 뭐 전준철 불쾌감 표현 안 했으니까 뭐 문제 없는 거예요? 어디 그따구 소리를 해.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고? 뭐 제가 열낸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지금 너무 세게 돌아다니니까 제가 얘기를 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안 들려. 세게 얘기해야지 겨우 도달돼. 안 들려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한마디만 해도 이제 확 붙는데 여기서는 근데 그 할 소리냐고 형님. 할 소리냐고. 딱콩.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일단락 돼야 된다. 봉합하고 넘어가자. 저는 뭐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문어게인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기어오르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짤 없습니다. 저는 그걸 봐줄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거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라 이거는 뭐 무시한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전 대통령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난 이제 그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위험해 보이는 거야. 난 그래서 지금 제가 호루라기 세게 부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해 그러니까 보여.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보다는 자기의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형님의 눈이 음모인 거야. 지금 형님의 눈이 음모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형님의 입이 가르고 있다는 거야. 아이씨 근데 이상했잖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상했잖아. 아니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박영식의 입이 음모론인 거야. 박영식의 입이 갈라야. 아니 그래도 집권 초반에 아우
환장한다. 집권 초반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연말에 우리 어땠습니까? 대통령 뭐 뉴욕을 가든 워싱턴을 가든 막 공 다 지워버리잖아. 공 다 지워버리고 이번에 또 합당 제의할 때는 코스피도 지워버렸잖아. 저는 마지막으로도 아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서민석, 굳이 그런 전준철, 굳이 그런 이진년, 굳이 그런 이재영, 굳이 그런 황희 이런 사람들을 나는 써야 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 얘기하는 거 저도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고 좀 정상의 궤도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해서 좀 뛰자라는 게 우리 시방쇼의 일관된 기조인데 오늘도 뭐 엄청나게 그런 내용들을 뿌려 제끼니까 아니 그 우리가 입이 뚫려 있는데 또 입을 닫고 있습니까? 뚫린 게 입인데 뭐 말도 못 합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또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황당하죠. 이렇게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또 외쳐? 양심이 있습니까? 그럼 진짜 성공하도록 뭘 했는지 본인의 행위로 입증을 해보세요. 성공을 위해서 뭘 했는지 자기 행위로 입증을 해봐. 좀 입증을 해보시라고요. 입증을. 말만 살았어 입만. 입증도 못하면서